여러분을 위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자부심과 혁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첨단 무인경비 시스템은 도난을 섬세하게 감지합니다. 더 안전한 선택을 위해 보스 시큐리티와 함께하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개인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참 항상 제가 듣는 단어 중에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마개인천인데, 우리 인천이 성장 속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큽니다. 인구 밀집도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인천에서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잘못된 선입견으로 생겨난 단어가 마개인천 아닌가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범죄 발생률은요, 전국 큰 도시 중심으로 봤을 때 4위 이하니까 그렇게 높지도 않은 곳입니다. 이거 마개인천이라는 잘못된 오명을 벗겨내는데 앞장서 계시는 분들이 바로 인천인을 통해서 소개하는 바로 그분들이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또 한 분의 인생을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은 인천시민자원봉사회를 이끌고 계신데요. 민창기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민창기입니다. 네, 민 회장님은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회를 이끌고 계신지도 모르시면서도 현장에서 많이 보는 자원봉사센터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줄을 몰랐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근데 실제로 많은 봉사 현장에서 보고 계실 텐데, 오늘 이 인천에서부터 2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상황을 쭉 좀 얘기로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자원봉사회 회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고향은 이제 충북 음성 출생이고요. 네. 1984년도에 예. 서울시 교육청 공직자로 시작을 해서. 그럼 서울서 공직자를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8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서울서 공직자를 공직에 이제 입직을 하신 게 서울시 교육청.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그랬다가 이제 88년도 네. 88년도에 이제 인천에 네. 인천으로 전입을 하게 됐습니다. 전출. 예. 그래서 인천에서 지금까지 쭉 2014년 1월까지 예. 공직생활 하다가 예. 제가 이제 우리 지방의회에 또 입문하게 해서 지금 예. 남동구에 의정활동을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서 교육 공무원으로 하셨다 그러면 인천보다는 승진할 기회도 많고 기회도 많을 것 같은데, 굳이 인천까지 오셔서, 왜냐하면 그 공직을 맡으신 분들 인천 오시고 싶다고 그래서 막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인천에 계신 분은 서울을 가려고 희망자가 많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인천 오겠다는 분은 적을 것 같은데, 왜 인천 선택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네. 굉장히 교통도 혼잡하고 또 거주할 수 있는 이제 주택 가격이나 여러 가지 등등해서 네. 인천 수도권 쪽으로 이제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인천이 이제 그때 당시 인천에 인천시 교육청에서 전출 네.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인천시 교육청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제가 우연찮은게 이제 인천이라는 것보다 수도권 지역을 이제 동경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인천시 교육청에서 전입 전출 요원을, 그러니까 직원 교환이 있었구만요. 그때 딱 신청을 하셔서 인천에 오신 게 88년도. 네, 그래서 우리 민창기 회장님을 주변에서 교육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랫동안 교육청에 근무를 하셨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그 직함을 또 제가 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서협회? 네. 한국 사서협회. 제가 공직 생활을 한 것이 이제 인천에 와서 사서직으로서
전입을 하게 돼가지고 사서직 공무원으로서 네.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사서협회 회장도 맡게 되고 그러셨구나. 평생교육 쪽에 이제 관심도 갖게 되고 사회복지 공부도 또 늦게 또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또 봉사활동, 네네. 그 기회가 있어서 봉사활동을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사단법인 인천 시민자원봉사회 예. 회장직을 이제 현재까지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시민자원봉사의 얘기는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더 다뤄보도록 2부에서 좀 저희가 하겠고요. 당시에 이제 88년도에 올림픽 열린 해네요. 네, 맞습니다. 예, 막 온 나라가 막 축제 분위기 속에 막 쌓여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그때만 해도 인천이 지금보다 많이 초라할 것 같은데 딱 인천을 선택해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인상 어떻던가요? 느낌이 그때. 인천 그러니까 이제 서울하고 인천 이제 서울에 살다가 인천에 오니까 예. 일단 또 저도 서울에서 교통이 혼잡해서 인천에 왔는데 예. 그 교통 그 운전하면서 그 노타리가 많더라고요. 예. 인천에 노타리가 많고 저 배다리 쪽에 가니까 또 그 문화재 그 시설 같은 그런 쪽에 그런 쪽이 책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 처음에 내려와서 이제 그런 인천의 관문이 이제 인천에 역사가 있잖아요. 인천에 있다 보니까 적응을 좀 적응을 한 2, 3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적응을 하게 돼서 인천이 내가 제 2의 고향으로 여기서 정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처음에 와보시니까 좀 서울에서 보지 못했던 신기로운 맞습니다. 문화재와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시작하는 중에 마계 도시 얘기했지만 사실 인천에는 대한민국 최초라는 것들이 많은 동네 아닙니까? 여기가요. 뭐 구한말 시절에도 그렇고 전하도 그렇고 우체국도 그렇고요. 철도. 지금 다 인천 분 되셔가지고 이제 이런 최초의 대한민국이 지금의 문명을 받기까지 최초의 어떤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 인천인데 인천에 와서 보시니까 로타리도 신기하셨고 네, 맞습니다. 배다리 쪽에 가니까 막 책방 고서점도 신기했고 재밌으셨겠어요 그때는. 긴장해서이 아니라 와서 보니까 재밌었던 도시. 처음에 올 때는 이제 좀 서울이 복잡하고 인구가 집중되고 그래서 그 수도권 인구로 다 좀 내려가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인천에 또 내려오니까 또 그런 노탈이라든가 이런 게 또 혼잡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운전하기가 좀 불편하고. 근데 그때 당시도 교육청은 지금 구월동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공직에 이제 투신하시기로 이제 그 어떤 계기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왜 나는 교육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 먹게 된 그런 배경이 있었나요? 제가 사서직 공무원으로다가 출발하게 됐는데요. 예. 인천에 내려와서 교육청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첫 직장이 인천에 내려와서 직장이 이제 화도진 도서관. 화도진 중구에 있죠. 동구에 있죠. 동구에. 그 옆에 이제 차이나타운도 있고 중구에 그 월미도도 있고 등등 있는 곳에 이제 화도진 도서관이 있어. 화도진 도서관에 이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천 내려와서. 이제 도서관에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성격상 좀 도서관에 있다 보니까 이제 봉사, 복지 이런 쪽에 제가 관심을 자꾸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도진 도서관의 복지 쪽에 그 장애인 복지죠. 장애인 복지 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실이 아마 그 인천뿐이 아니라 인천에는 처음이죠. 여기가 화도진 도서관에 그 시각장애인실이 있어요. 그 시각장애인실이 있어가지고 점자로 이제 그 책도 볼 수 있게끔 이용자도 있고 거기에 딸린 그 사서가 점자 그 사서가 이제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 담당 그 사서가 따로 별도로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도진 도서관이 그 특색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제가 자 복지 쪽으로 관심을 자꾸 갖게 되고 예. 또 공부도 복지 쪽으로 하게 되고 예, 자원봉사 쪽으로 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화도진 도서관을 인천으로 와서 이제 인천 내 첫 근무지가 화도진 도서관인데 그렇죠. 예. 그 화도진 도서관에 시각장애를 위한 어떤 그 복지시설이 있었고 거기에서 시각장애인실이 따로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막 증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교육 공무원으로 하시겠다는 거는 그 충북 음성이 원래 고향이시니까. 충북 음성에 태어났죠. 예. 거기서부터 나는 서울에. 예, 교육 공무원 할 거야 그런 욕심이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서울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찍 왔죠. 와가지고 서울에서 또 학교도 다니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쪽에 또 이렇게 교육 쪽으로 이제 네. 집안에 이제 그 외삼촌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외삼촌 영향이 있으셨구만요. 있어가지고 외삼촌이 이제 그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서 가도록 해봐라 해서 그쪽으로다가 제가 가게 됐는데 네. 있다 보니까 뭐 공무원이 이제 저는 군대도 이제 갔다 왔지만 네네. 공무원 얘기를 많이 들었죠. 예. 이제 그렇지만 이제 서울에서 공무원을 시작을 해서 있다 보니까 제가 또 인천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인천을 또 내려오게 되고 예.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정치까지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꾸준히 뭐 제가 뭐 노력은 꾸준히 복지, 사회복지, 이제 도서관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접근을 빨리 하게 됐고 네. 건강을 좀 조금 잊었습니다. 건강을 2000년도 초에 예. 갑작스럽게 또 쓰러져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다 보니까 나올 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서울대병원 다니다 보니까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니까 뇌병변, 비타민 12, 비타민 12가 부족해서 그게 영향이 왔다. 그래서 이제 제가 뇌병변 그 장애를 또 받았습니다. 네. 2000년도 초에 받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복지 쪽에 있으면서 또 자원봉사 하게 되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건강해서 또 사회활동을 하게 되니까 또 그 나름대로 이제 조금이나마 또 어려운 이웃을 또 보게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쓰러지시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이 어떤 복지에 대한 관심이 의외로 더 높아졌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앞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교육공직자로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때 도서관에 근무하다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교육청에 있다 보면은 이제 여름 방학 때 보면은 이제 그 여름 독서기실이라고 있습니다. 여름 독서기실하면 이제 초등학교 4, 5, 6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네네. 인천에 그때 당시 교육청 소속의 8개 도서관이 각 구별로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별로는 다 학교에서 그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학 때 학교에서 이제 방학을 하게 되면은 그 각 지역의 도서관에 이제 그 여름 학교 여름 독서교실 그런 학교에 신청을 해서 공부를 이제 교육을 이제 글짓기라든가 등등 학교에서 체험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방학 때 갖게 됩니다. 그래서 4, 5, 6학년 학생들을 또 지도를 좀 했던 기억이 있고, 행사도 이제 글짓기대, 글짓기대에 또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시상도 하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교육부 문화관광부에서 또 하는 그 행사를 이제 공부를 합니다. 공부해서 이제 인천 같으면 인천에서 글짓기를 잘하는 학생들을 또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시상을 그러니까 글짓기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우리 문광부나 교육부에 가서 전국 대회를 가서 또 시상도 받은 학생들을 받게 해서 이렇게 지도를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사서직 공무원으로서 자료 분류하고 이렇게 도서관을 제대로 잘 꾸미고 이런 거 하신 것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학생들한테 수업으로 좀 도움도 주었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또 창작 활동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또 발굴해서 전국대 대회도 하고 그런 일도 하셨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이웃이나 우리 주변 분들한테 어떤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이렇게 그떤 능력을 이렇게 쌓아 오셨네요. 그 도서관 근무하셔가면서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제가 일부에서는 우리 민창기 회장님이 이제 충북 음성에서 출생하셔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교육공무원이 되겠다 해가지고 준비해서 이제 꿈을 이루셨어요. 교육공무원으로. 그런데 이후에 인천으로 가자. 와가지고 왜 너무 복잡해 서울이. 충북 음성이라는 데서 조용한 동네에서 사시다가 보니까 시끌벅적하고 하니까 인천 가서 좀 조용한 인천에 왔기로 해서 와봤더니 인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봉사라는 것을 또 싹을 틔우게 된 그까지 과정을 제가 1부에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2부에서요 저희가 뵙고요. 그때부터는 더 흥미진진한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